안녕하세요. 거친 힐링 17강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발목이 묶인 듯한 답답함과 짜증이 날마다 나는 것 같습니다. 집콕 정말 힘이 들죠. 가족들은 각자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회사 일하고 언택트니 재택이니 하는 말이 우리에겐 그리 익숙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패턴이 갑자기 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가족은 서로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 모두가 각자 새로운 세계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가 날이 서 있습니다. 서로가 답답합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우라통이 터지죠.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서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부모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자녀들도 적응이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학교 가고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던 삶의 패턴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나는 학생이다 라는 정체감과 소속감이 순식간에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규칙적이던 나름대로 안정되어 있던 삶이 불규칙해져 버린 거죠. 혼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어른들은 알아서 혼자 하라고 하고 이렇게밖에 못하느냐고 윽박지릅니다. 펄펄 뛰던 아이들이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으려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친구와 단절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외롭고 방콕을 하면서도 나는 있을 곳이 없다거나 나는 부모의 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속마음을 논박이가 논박에서 말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자, 논박 들어가죠. 이렇게밖에 못해? 맞아. 나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 그런데 잘난 내가 이렇게 못하는 이유를 좀 알려주면 어때? 그 이유를 난 정말 모르겠다고. 그래서 미치겠다고. 세상 일이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밖에 못하는 이유. 그 이유 좀 알려고 해주면 안 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주면 안 돼? 그 사이에 나도 숨 좀 쉬게. 자, 여러분, 사람들은 발달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달 시기에 따라 이루어야 할 과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닌 거죠. 먼저 우리 유치원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때 아이들이 이루어야 할 과업은 주도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될 수 있다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기 아이들은요. 내가 할게 내가 할 거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삶의 목적이라는 과업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자, 초등학교로 가보면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자가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뭐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때 방해를 받으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청소년기는요. 가장 심리적 부담이 많은 때입니다. 성인 세계로 들어갈 수도 없고 정신이나 신체적으로는 아동의 시기를 지나버리고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발생하고 몸은 부쩍 커지고 경계선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야? 하며 자기 정체성의 가입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가 이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로 가보면요. 청년기는 성인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때도요. 굉장한 과업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친밀성을 이루어야 되는 과업이 있는데요. 요즘 어떻습니까? 7포 시대가 아닙니까? 7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청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합니다. 꿈, 사랑, 직업, 결혼 이 모든 것을 정말 성취할 수가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벌써부터 청년들은 나는 지쳤다, 피곤하다고 하면서 부모가 말도 제대로 붙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고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들의 중년기는 어떨까요? 중년기에는요. 생산성을 가업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요. 자신의 불안정감과 결점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한 것도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은 뭐야? 아이들은 하는 일마다 말은 안 듣고, 아이들이 하는 일은 눈에 안 차서 이렇게밖에 못해 소리가 튀어나오고 이러는 거죠. 중년기의 성격 발달은 신경증, 부하, 우울, 자의식, 자기주장성, 신체 변화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예요. 이런 시기에 침체감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침체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루어야 할 과업이 배려입니다. 배려는 자녀에게 이렇게밖에 못해? 하기 전에 그래 너도 내 과업 완수에 힘이 드나 보구나 하고 참아주는 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단계적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 경기 같은 게 인생입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은 발달 단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부모가 갖는 비합리적 사고를 살펴보도록 하죠. 폴란드의 심리학자 앨리스 밀러가 유해한 교육으로 내놓은 부모의 착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부모가 되신다면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이런 착각은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갖고 있는 비합리적인 사고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주인이다. 맞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처럼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 부모를 화내게 하는 것은 자식 책임이다. 부모는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갖는 것은 부모를 위협하는 일이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반드시 비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아이가 알아채지 못하게 어렸을 때 빨리 잡아놓아야 한다.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참 비합리적인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의식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죠. 자,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라는 낯선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처한 현실과 한계를 수용하도록 도와주고 배려해 주어야 어른의 과업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밖에 못해가 목까지 올라와도 그래도 잘했네, 그래도 잘했어, 엄지척 좀 해주세요. 자녀들은 그래 우리 엄마가 지금 갱년기 장애일지도 몰라, 우리 아빠는 이 일이 안 되니 생산성 과업에 문제가 생겨서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하는 기특한 생각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화목한 가정 생활 하시고요. 다음 18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